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협회장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협회장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은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 경영자들이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 강경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그리고 또 유럽 기업 모두 이 노란봉투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한국에서 빠져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손경식 경총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 정부가 노조한테 너무나 빚을 졌고 그리고 또 이걸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표에만 관심이 있는 이 좌파 정부에서 이 얘기를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제 기업할 수 없는 나라, 기업 불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제 기업을 해도 이 기업이 크지 못하는 그런 불모지가 됐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크지 못하는 것이 불모지 아닙니까? 황무지 아닙니까? 이 기업 황무지, 기업 불모지를 만든 건 좌파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좌파들은 말이죠. 이재명도 그렇고 재벌 해체를 주장해왔던 자들입니다. 이재명 역시 재벌 해체를 주장하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자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갖고 있는 깊은 생각은 역시 재벌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는 지금 재벌한테 손을 빌렸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회장을 그렇게 적폐로 몰아가지고서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보냈던 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재용한테 손을 빌린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편으로는 손을 빌려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기업의 목을 재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상법 개정이고 또 하나가 이 노란봉투법 개정이고 이 노란봉투법은 너무나 기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제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관세라든지 또 미국에서의 투자 지금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이제 기업들은 탈한국을 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났다. 오히려 말이죠. 기업들이 차라리 잘 됐다. 그러니까 원래 나가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명분이 생겼다. 이제는 미국의 투자 요청이라는 명분이 생겼다. 이 명분을 타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제는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좌파 정부가 한국 기업을 전부 다 쫓아내고 결국은 여기에 그야말로 오히려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중국 기업들만 들어와서 여기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한국인이 기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다 쫓아나고 다른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기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그들 기업에 착취당하게 될 것이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도 그들에 끌려다니면서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정부를 갖다가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은 자기의 운명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말이죠.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정부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말이죠.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그런 정부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인들의 지금 수준이 과거만도 못하고 완전히 퇴보함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한국 국민들이 이 좌파 정부를 택하게 됐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또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또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배제한다고 보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좌파 정부가 들어선 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좌파 정부가 들어선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말이죠. 오히려 이승만 정부를 택하고 나중에는 물론 이승만 정부가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런 어떤 과오를 범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승만 정부가 탄생하고 그리고 또 자유주의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한미동맹을 맺고 이런 것들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도 못한 이런 국민들의 민도가 결국은 나라를 갖다가
망조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지금을 사는 사람들은 2025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후세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2030 세대는 지금 그래서 기득권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들은 또 그런 차원에서 나라를 갖다가 이대로 둘 수 없다. 그야말로 나라를 갖다가 개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들이 이제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로 나서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시위대와 또 이런 집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걸 찾는 이런 거렁배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홈리스가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마치 베네수엘랑 급행열차를 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2.5%가 우리가 유리한 게 있었는데, 일본에 비해서 말이죠. 일본은 2.5% 관세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관세가 0%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5%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2.5%가 불리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파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총도 지금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할 만큼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을 밖으로 내쫓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를 갖다 막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자동차 같은 것은 말이죠, 금방 일으킬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공장을 갖다가 한번 미국으로 옮기면 다시 데려오는 것이, 다시 공장을 갖다 여기다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 산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도대체 안 돼가지고 공장을 갖다가 미국으로 옮겼다 칩시다. 그러면 다시 미국에서 잘 되면 다시 우리나라 들어옵니까, 공장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불모지가 되고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철강은 50% 관세, 지금도 15% 관세, 철강은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철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철강 생산지도 미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철강 불모지가 될 겁니다. 지금 알루미늄 구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가공해서 파는 그런 나라인데, 다시 말해서 원자재를 갖다 들여다가 그걸 갖다가 지금 가공해가지고서 또 파는 거 아닙니까? 철광석을 들여다가 포항제철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철을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그 가공산업, 대한민국의 가공산업이 이제 망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광석을 사다가 여기서 재련을 해가지고 그 알루미늄을 팔고 그 구리를 팔고 그 철강을 파는 건데, 이런 어떤 가공산업이 망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야. 결국 하려면은 직접 와서 미국에서 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결국 그것도 안 되고 자동차도 안 되고 반도체도 미국에 와서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으로 모두가 나가면 공장이 말이죠, 우리는 공동화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자,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소고기 시장만 지키면 됩니까? 쌀 시장만 지키면 됩니까?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쌀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를 희생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고기와 쌀을 지켰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는 완전 개방을 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말이죠, 이 농축산물에 대해서 완전 개방을 했다, completely open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셈법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협상을 하고 온 거야? 이게 이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었다는 얘기야, 말만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재명 들어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나 소고기하고 쌀은 안 되는데요, 만약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게 뭐야 이거, 난리 나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는 분명히 완전 개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소고기하고 쌀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소고기하고 쌀 아니면 그럼 아웃 그냥 25% 하면 자동차 한 대도 못 팔아먹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똥줄이 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5% 관세 붙여가지고 자동차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본은 15%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은 그런 어떤 이제 죄값을, 그것도 하나의 죄죠, 이제 단단히 물게 생겼는데, 문제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업 TV에 대해서는 좋아요로 응원 주시고 구독으로 응원 주시고, 그리고 쇼핑몰 활용으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